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는 럭셔리 세단이자 스포츠적인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 E63S 모델입니다. 일단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차죠. V8이고요. 엔진은 4.0L고 마력수는 북미 기준으로 603마력이에요 600마력이 일단 넘어갔다는 거는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들 중에는 거의 몬스터급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한 튜닝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이 메이커 공장에서 나온 마력수가 그 마력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마력이죠. 그리고 제로백 성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2초랍니다 하여튼 3초 정도의 제로백을 갖고 있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드래그 레이스 시합을 할 때는, 물론 모든 드래그 레이스가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그 실수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날 정도로 이 슈퍼카급과 붙어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성능을 기대한 만큼 또 그 성능을 뒷받침해주는 여러가지 장치들이나 아니면 주행 안정성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여지없이 또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근데 굵은 비는 아니고 여기선 약간 드리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비입니다. 이 차는 그 썸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심하게 코너링을 하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 이 느낌을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외국에서 이 차 리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이 클래스 중에 가장 실력도 높고 가장 비싼 모델이고, 또 이번에 모델이 나오면서 제로백 성능 자체가 3초대 초반이 구성이 돼서 사람들한테 기대도 많이 됐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독일에 가가지고 이 차를 받을 정도로 아주 기대를 많이 했던 차죠. 근데 지금 이 차가 출시된 지 대략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인기가 식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에서 그렇게 자주 보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됐더라도 여러분께 이 차의 성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 출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셰시의 구성이라든가 서스펜션, 타이어 이런 것들이 좀 더 스포츠성에 가까운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코너링을 관장한 부분이라든가, 브레이크 자체도 재질을, 브레이크의 기능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합성 재질을 사용했고, 그리고 피스톤 자체도 앞에 6피스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크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운전자가 밟는 브레이킹 말고도 이 차는 크로스 윈드가 지나갈 때 운전자는 악셀을 밟고 있지만 차가 약간 브레이크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차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물론 이거는 AMG에만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일반 E클래스에도 고급 옵션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코너링을 할 때 그 코너의 상황에 따라서 뒷바퀴의 브레이크 조정을 통해서 차의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운전자가 밟지 않더라도 브레이크는 계속 액티브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에어매틱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어서 차고 조절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엑셀의 조작 부분이 있어요. 다른 메이커에서는 별로 구현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트랙을 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과격한 코너링을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아는 캠버 각이라고 하죠. 바퀴의 각도 조절을 이 차가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링이 심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코너링의 아웃사이드 쪽은 바퀴를 약간 마이너스 캠버로 조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코너링과 코너링의 안정성을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캠버라는 각도가 일반 직진 성능에서는 상당히 주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코너링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 차에 원래 적용되어 있는 캠버 각도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일반 길뿐만 아니라 서킷에서 주행할 때도 좀 더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좀 더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라도 일단 63AMG라는 차에는 접합 부위도 일반 E클래스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접합 범위도 넓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차보다는 좀 더 강성을 좀 높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운전자는 사실 모르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 높은 출력의 차를 계속 이 길에서 과격하게 끌고 다닌다면 아마 쉽게 얼라이먼트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쉽게 잡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운전자한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보완이 돼서 나온 게 이번에 벤츠 E클래스 AMG 63S라는 모델입니다. 이 전세대 63S는 운전을 해봤을 때 어떤 굵직한 머플러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차가 폭발력 있게 나가지만 뭔가 하체에서는 땅땅 치는 기분, 힘은 세고 소리는 좋은데
좀 뭔가 맞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신형 AMG 모델에는 전부 다 보완이 돼서 나왔습니다. 서킷에 나가서도 마음 편하게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있고 적극적인 코너링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은 노멀 모드인데 시트 포지션을 보면 그래도 일반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델에 비해서는 같은 E클래스에 비해서도 시트가 약간 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몸을 바닥에 붙여있는 상황의 느낌으로써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에요. 차를 좀 갖고 놀기 편하게 시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핸들을 일단 꺾기 시작하면 바로 시트의 날개 부분이 그 원심력이 작용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허리 받침대가 올라와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저는 좀 덩치가 있지만 체구가 작거나 마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바로 따라오는 기능을 하지만 그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속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에서 머플러 한번 켰는데 AMG 머플러 사운드 바로 들어옵니다. 그르르 하는 소리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 트랜스미션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적용된 트랜스미션은 MCT 9단 미션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 AMG만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의 느낌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도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컴포트의 의미가 없네요. 다운시프팅도 뭐 거의 연료 차단까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업시프트, 다운시프트의 그 바뀌어지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게틀락의 듀얼 클러치라든가 포르쉐의 PDK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변속 스피드 자체는 아주 약간 텀은 있어요. 완전히 딱딱딱 붙여주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차가 어느 단수든지 4000rpm이 넘어가면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나가는데 약간은 가라앉아서 나간다기보다는 공중부양해서 빨리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건 좀 특이한 느낌인데 급가속을 할 때는 앞에 그립력을 많이 잃어요. 그 정도로 뒤로 넘어가는 피칭이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컴포트 모드에서요. 이번에는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한번 운전을 다시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칭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 피칭이 일어나면서 바로 자세를 잡아주니까 컴포트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다가오네요. 일반 주행에도 약간 단단해진 느낌은 나는데 이게 잔충격을 느끼는 단단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바운스를 이루어지는 단단함이에요. 그래서 딱 붙어가서 다시 한번 튀면 또 딱 한번 붙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BMW M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인데 M이 딱딱할 때는 약간은 잔충격이 올 정도로 딱딱함을 느껴지는데 E클래스 AMG는 서스펜션을 제일 하드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잔충격에 의한 단단함이 아니고 좀 더 큰 바운스를 이루는 단단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는 바운스가 크더라도 한 번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이 좋아요. 자, 이번엔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한번 놓을게요.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운전을 하는데 스포츠 플러스라는 의미가 전혀 따로 없습니다.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이용하면은 악셀레이터에 밟는 양에 따라서 차가 반응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컴포트나 스포츠 플러스나요. 하지만 이거를 오토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아주 쉽게 다운시프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오토 모드에서 좀 더 과감한 주행을 원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당연한 소리죠. 자, 외모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면에서부터 차의 어떤 두께감이라 그럴까요? 이 두께감이 일반 E클래스보다는 확실히 더 두껍고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이 AMG 모델만의 또 특징이죠. 그게 이제 본네트 라인의 형성도 그렇고 앞에 범퍼가 좀 더 라제이트 그릴이 더 크고 웅장하게 생겼기 때문에 드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그 공격적인 앞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차는 고성능 차다라는 게 이런 디자인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 차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 자동 개폐 방식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거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오픈이 되는 상시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각 뭐 인터쿨러라든가 라디에이터 쿨러라든가 여러 가지 냉각에 관련된 것들이 아주 빡빡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립 보면은 이제 약간의 포인트마다 이렇게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 쪽도 보면은 밑에는 이렇게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새로운 라이트 시스템인 그 멀티빔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앞차나 마주오는 차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라이트를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는 265 35에 20인치가 앞바퀴 타이어고요, 뒷바퀴는 295에 30에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펜다에 그 V8 바이터브라고 써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카본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에는 AMG랑 E63S라는 그 마크만 없으면 크게 뭐 E클래스하고 달라 보이는 점은 없는데요. 물론 머플러는 제외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AMG 머플러라고 해도 이 팁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머플러는 저 안쪽에 보면 두 개의 별도의 머플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반대쪽도 보면 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실제 머플러는 아니고 머플러 팁입니다. 디퓨저도 있는데 이 디퓨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이쪽 뒷 범퍼에도 카본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AMG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머플러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운드 들으셨죠? 사운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거는 곁다리 얘기인데, 어떤 분은 이 AMG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실제 운전도 평소에 엄청나게 천천히 다니고 거의 과속을 한 번도 안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차를 이 AMG 차만 골라서 사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머플러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AMG 모델이니까 엔진룸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드크래프티드 바이라고 되어 있죠. 손으로 어느 정도 조립을 했다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핸드크래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조립한 사람의 이름을 써놓죠. 뭐 다른 차 체크하듯이 워셔액 여기 있고요. 배터리 플러스극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냉각수 리저버 탱크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냉각수가 넘치거나 차의 주행거리가 아주 오래되지 않는 한 냉각수 계통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죠. 예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 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빠진다거나 이래서 갑자기 주행 중에 막 스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에어 인테이크 앞쪽에 아주 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냉각 기능이 훌륭하겠지만 본네트 쪽에도 약간의 통풍되는 홀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방열과 방음 장치로 되어 있는 인슐레이션 패드는 다 들어와 있어요. 가려져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스트럿 타워바도 다 들어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의 터보 시스템은 이 V형 엔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뱅크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를 뚫어 놓은 부분은 어떤 방열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반갑네요. 열에 의한 변색이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약간 구리색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엔진룸 보여드렸고요. 자, 이 차는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누르는 기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마사지 시트가 있구나, 그 정도만 느껴집니다. 다이나믹 시트는 이제 코너링에 따라서 좀 더 허리를 더 받쳐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레벨 1, 2 단계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럼버 서포트 기능도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해서 좀 더 허리를 더 튀어나오게 해서 받쳐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전석과 패신저 시트 두 군데 같이 적용이 되고요. 트랙 레이스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드래그 레이스 기능도 있고 트랙 레이스도 기능인데, 드래그 레이스 기능은 이렇게 런치 컨트롤 이용해서 스타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쿼터 마일 드래그 레이스 하는 기능이 있고, 재밌는 기능이 있네요. 트랙 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라이트 세팅에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할 수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기능이실 거예요. 라이트를 보면 지금 일반 앰비언 라이트에서 제가 이쪽 패신저 사이드에 앉아 있는데, 히팅하게 되면 빨간불, 온도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파란불로 변하게 돼요. 이거는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빨간불, 낮추면 파란불. 색깔에 따라서 참 재밌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충전하면 별달리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기능은 없네요.
판넬 히팅은 암레스트하고 양쪽 도어에 있는 팔 거리대 이런 데가 다 이렇게 히팅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요. 그 운전자는 사실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패신저에 앉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거라 보입니다. 보시면 이 클래스는 애플 카플레이, 애ን드로이드 오토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기능 뭐 여러가지,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계기판도 보면 오른쪽에 실제 내비게이션 맵도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기능들이 계기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각종 컨트롤하는 기능이 이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액티브 핸들 어시스트 기능도 있고, 이제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빗유리에 선블라인드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차의 높낮이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조작 방법들은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 트위터 스피커가 좀 매력적이죠.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는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썬루프만 해도 충분히 개방감을 줄 수 있는데, 뒷자리 위에도 썬루프를 적용해서 뒤에 앉은 사람들의 어떤 개방감과 편의성을 더 제공을 했습니다. 열선 쿨링 시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운전석에서 패신저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E클래스하고는 다른 점이 없죠. 그리고 천장의 재질은 스웨이드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AMG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인트에 역시 스웨이드 재질로 시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엔진은 제가 4.0 V형 엔진의 8기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A 엔진은 아니고 트윈 스크롤이 적용이 된 터보 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터보에 의한 엄청난 마력수가 운전할 때 고스란히 느껴져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코너링을, 물론 젖은 길이지만 코너링을 평소보다는 과격하게 해봤어요. 근데 이 차는 포매틱 4륜구동이라서 좀 더 언더스티어가 날 거라고 좀 미리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오버스티어가 나네요. 코너링에서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앞에 구동을 많이 전달해 주질 않아요. 뒤에 구동을 많이 살려서 뒷꼬랑지가 약간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전세대 AMG 63S 모델은 코너를 좀 더 급하게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나는 느낌이 났는데, 이 AMG 모델은 초반부터 약간 뒤가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서 완전히 그 느낌이 반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드리프트를 구사하실 분들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참고적으로 드리프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프트를 시연할 때 드리프트 모드를 이용하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비 오는 날 드리프트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미션은 악셀레이터의 반응이나 악셀레이터의 조작이 없이 날것으로 기어를 낮추다 보면 한 3-4천 rpm 정도에서는 그 트랜스미션에 약간의 충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기분 나쁘게 다가오진 않고요. 일반 듀얼 클러치에서 느끼는 변속 충격 정도, 이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오토 수동 모드로 변환하는 것은 이쪽에 보면 여기 이게 이제 M 버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동 모드로 바뀌는 거고요. 이걸 끄면은 오토 모드로 바뀌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패들 시프트를 바로 조작하면 수동 모드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AMG GT 모델 같은 경우는 기어 조절 레버가 따로 있는데, 여전히 벤츠에서 사용하는 일반 트랜스미션 레버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정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컴포트 모드에서 한 100km 정도고, 기어 단수는 9단으로 가고 있어요. 102km, 103km, 100km 정도에서요. 어떤 느낌이냐면 노면의 소음은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차의 움직임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편하네요. 근데 의외로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네요. 제가 한번 소음 측정기 한번 사용해 볼까요? AMG 모델의 소음 측정기를 들이댄다는 게 사실 용납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스의 AMG 모델은 고급 세단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소음 측정을 하면 고속도로 100km 정도 속도에서는 60대 초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조용한 차들이 갖고 있는 50대 중후반의 데시벨을 비교하자면 그래도 시끄러운 편이긴 하죠. 약간은 거실 정도로 타이어에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여긴 젖은 노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드라이한 노면은 아니거든요.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차는 AMG라는 거, 오히려 그런 소리들을 더 즐기고 그런 소리를 느끼면서 타야 되는 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스 모드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레이스 모드를 놨고, 레이스 모드를 놓으면 이 차는 머플러 플랩이 완전 열릴 뿐더러 그 머플러의 진동마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내고, 지금은 악셀레이터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5000rpm에서도 기아 변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레이스 모드에서는 기본 트랜스미션의 사용 방법이 매뉴얼 모드로 바뀌고요. 매뉴얼 모드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기어 단수에서 7000rpm 가까이까지는 변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5000, 6000rpm에서도 변속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이스 모드의 기능 자체는 일반 도로보다는 서킷에 맞춰 있어서 순간적으로 가속이 필요한 곳, 그리고 어느 정도 서킷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운전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게, 또한 운전자가 쉽게 운전자가 내고 싶은 스피드에서도 항상 그립력과 그 토크를 잃어버리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길에서도 그 레이스 모드를 이렇게 놓고 달리면 악셀레이터 밟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악셀을 뛸 때마다 그 팍팍 튀기는 소리 나는 것도 이거는 뭐 원래 AMG 모델의 인상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중간에 변속을 하고 싶으면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레이스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가 제일 빨리 가고 제일 높은 토크를 유지하고 미미라고 불리우는 엔진 마운트 자체도 가변식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장 단단하게 조여짐으로써 차가 쉽게 무게중심이 이동되지 않게, 또 이동이 되더라도 바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그런 기능을 하게 도와준다라는 게 몸으로 직접 와요. 근데 레이스 모드에 놓는다고 해도 일반 노면 충격이 몸으로 다 들어올 정도로 그런 미세한 정도의 느낌까지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E클래스 AMG라서 좀 남겨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클래스 AMG 63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면의 그 하나하나의 컨디션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특히 S클래스 AMG도 마찬가지로 세단이 커지거나 좀 럭셔리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AMG 모델이라고 해도 한없이 딱딱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어요. 레이스 모드에 넣으면 핸들이 많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묵직한 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딱 잡고 가면 안정감이 많이 들어요. 자, 이로써 레이스 모드를 잠깐 풀고 컴포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는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한번 그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얼마나 잘 지키고 앞차와의 거리는 또 얼만큼 잘 지켜가는지 보도록 하죠. 앞차와의 거리를 가장 짧게 해서 주행을 차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제가 주행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차선에 따라서 터닝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읽으면서 가고 있고, 차선이 끊겨지니까 바로 핸들을 잡으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차선을 인식을 하는데, 차선을 살짝 넘어가면서 경고음이 들리네요. 심하게 끊겨진 부분은 아닌데도. 그리고 대략 지금 한 60km 중반에서 앞차와의 거리는 뭐 40m 정도를 유지해 가고 있어요. 자, 앞차가 또 오른쪽 차선에 살짝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가운데를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도길이고 어느 정도 차선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차들도 적정한 수준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차는 큰 무리 없이 이 무리들을 잘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이렇게 커피를 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오른발은 브레이크 쪽에, 손은 핸들 근처에 바로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타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반응을 보여줘요. 섬세하게 조정을 잘해줍니다. MBUX가 적용된 뭐 A클래스라든가 뭐 GLE 이런 차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E클래스는 아직까지는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헤이 메르세데스 하는 부르는 부분, 그 부분도 인식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차의 문을 연다거나 차의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빵빵이를 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용이 가능해요. 이게 아무래도 신형 MBUX보다는 좀 더 기능을 찾아 들어갈 때 약간의 느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새롭게 적용되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이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이것도 다 계기판에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에요. 트랙 레이스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기어 단수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 왼쪽에는 트랙 랩 타임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AMG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63 AMG 같은 경우는 트랙에서도 충분히 운전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서 이 AMG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죠. 저도 만약에 AMG 모델 중에 뭐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일단 공간적으로도 훌륭하고 평소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움직일 때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과격하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는 아무래도 E보다는 좀 공간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해도 뭐 서킷에 가지고 나서 달리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클래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보면 저기 피스톤 마크에 4자가 써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 차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 정도면은 피스톤 8개 중에 4개만 움직여서도 충분히 이 차를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을 때 이 차는 자동적으로 피스톤 4개만 움직이면서 연료 절약형 모드로 자동으로 바꿔집니다. 이 부분은 좀 재밌는 게, AMG 하면 무조건 쏘고 빠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평소에 부드럽게도 타고 연비도 좋게 해서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폭이 많이 넓은 차예요. 포르쉐 카이엔 터보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폭이 넓은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딱딱하고 소리 시끄럽고 이런 차만 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용하고 좀 부드럽고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각 종류별로 차를 다 사서 그때그때 차를 선택해서 탈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고 이 차 한 대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준다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고성능 차들이 특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양이라든가 계기판에서 표현하는 AMG만이 갖고 있는 것들,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반 E클래스에서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E클래스 갖고 있는 옵션과 많이 다르진 않죠. 한국에는 특히 E클래스 많이 타고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단지 이건 AMG라는 거. 이 계기판 부분도 일반 E클래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계기판 모양입니다. 클래식, 이 클래식 모드는 일반 기본 적용 모드고요. 프로그레시브도 색상 자체 톤은 일반 E클래스의 프로그레시브 계기판 디자인하고 비슷하지만 실제 나와 있는 표시법은 좀 더 스포츠카의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리어 썬블라인드도 자동으로 움직이고, 뒷문에 있는 썬블라인드는 수동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뭐 고성능 차지만 심지어 평소에 다닐 때는 뭐 기름값도 좀 아낄 수 있고 또 조용히 탈 수도 있고 이런 차, 그러니까 폭이 넓은 차를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킷도 가고 그리고 평소에 가족분들과 근교에 나들이도 하시고 편안히 타실 수 있는 차를 원하신다고 하면 차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